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중등 임용 서울 물리 합격자이고요. 그리고 정승현 선생님의 전공물리 연간 패키지를 작년에 수강을 했고, 또 사범대학교의 물리교육 전공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조금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합격 점수와 수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관광 시험 차원에서 정승현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한 30%도 못 듣고 네, 시험을 보러 갔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과교론이나 교육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었고 당연히 1차 탈락을 했었겠죠. 그래서 점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총점 48.67점에서 컷보다 20점 정도 낮은 점수를 받고 광탈을 했습니다. 그러고 2차 준비를 한번 그냥 해봤어요. 경험 삼아서 2차 준비를 12월 달에 했었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업 실현 준비 정도만 했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인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올인을 했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얼마 전인 1월 23일까지 1년을 달렸고요. 그래서 1차 합격 점수는 74점 해서 지금 전공이 57점, 교육학이 17점 해서 총 74점으로 컷보다 9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2차 점수는 총점 95.96점을 받았습니다. 네, 세부 점수는 보이는 것처럼 뭐 실험 27점, 지도안 9.67, 실현 19.56, 면접 39.73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 총점은 200점 만점에 169.96점을 받았고 그리고 컷보다 13.97 정도 높게 나왔고 서울 지역에서 6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1차 점수가 컷 플러스 9점이어서 고득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제 생각에 서울의 경우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험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리고 전공 점수가 저는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이제 과교론을 풀고 전공 물리 순으로 푸는 편인데 이제 과교론이 당시에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전공 물리에서 좀 많이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교육학을 조금 잘 봤었고요. 그리고 2차를 좀 잘 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점수를 받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 제가 초수라고 볼 수 있겠죠? 초수 합격이었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초수에 붙기 쉬운 시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쉬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운이 좀 많이 좋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최대한 쏟아내고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저 그 합격자 발표를 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정대로 딱 이런 표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진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열심히 했다.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 후에 뭔가 합격을 하시고 나 진짜 열심히 했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살면서 시험을 이제 잘 봤던 경험, 아니 못 봤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를 잘했을 때를 좀 많이 떠올려 봤는데 그냥 별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뭐 엄청 걱정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좀 정말 못 봤을 때 성적이 마구마구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멘탈이 완전 깨져버려서 좀 그때는 성적이 많이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나 약간 이것만 잘 챙기면 수석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답은 멘탈 관리만 잘하면 진짜 수석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목표가 아주 이렇게 크게 잡았었어요. 저는 멘탈 관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의 장단점을 이렇게 기록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리스트가 6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단점으로는 제가 좀 실패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대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공 경험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임용 공부할 때는 좀 작은 목표부터 성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업데이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보는 미니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불안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직강을 다니면서 좀 실전 연습도 많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 서울 응시생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실험은 어쨌든 2차였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좀 장점을 활용해서 나는 졸업도 했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뭐 다른 일은 절대 하지 말고 공부만 하자라고 다짐을 했었고, 또 한 번 꽂히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니까 그러면 공부가 잘 될 때 아주 많이 하고 놀 때는 놀자라고 다짐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해서 합격 후에 내가 뭘 할지를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노력들이 다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관리를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단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하면서 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2차 시험 걱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2차 대비는 1차의 고득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를 진짜 컷 플러스 막 20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의 결과에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결과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요. 11월의 결과를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그렇게 잘 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중 되면서 좀 강한 멘탈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옳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눈앞의 모의고사 결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답은 아니었어요. 운동이랑 스트레칭에 반드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고비가 와요. 진짜 앉아있는데 몸이 아파요. 막 근육이 떨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할 것이라고 믿고 나 합격하면 진짜 멋있는 교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준비 과정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전공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공 물리의 공부는 저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는 개념 공부를 좀 집중을 했고요. 7월에서 10월은 개념 공부 플러스 문제풀이 공부, 그 다음에 10에서 11월 막판이죠. 이때는 개념 공부, 문풀 공부, 그리고 약점 채우기 이렇게 갔어요. 눈에 좀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개념 공부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제가 말하는 개념 공부는 무엇이냐면, 이제 강의에서 쓰는 개념서와 그 개념서 속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면서 이제 내가 뭘 암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 오프닝을 어떤 개념을 끌어와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를 개념 공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공부는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게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1월부터 11월까지 개념 공부를 쭉쭉쭉쭉 가지고 가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풀 공부는 7월 하반기쯤부터 좀 집중을 하셔도 괜찮다.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문풀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개념 공부를 좀 챙겨가기 위해서 단권화 공부법을 좀 했어요. 단권화 다들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한 권, 두 권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얘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노트의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단권화 공부법은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수업을 먼저 듣겠죠? 개념 강의 시기에. 그리고 그 수업을 복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습한 거를 바탕으로 단권화를 작성을 하는 거를 상반기 때 다 끝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11월 하반기 때는 이제 문제풀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단권화를 계속 보면서 무한복습을 해요. 그러면서 단권화를 보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단권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기계적으로 교재 내용을 베끼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진짜 전혀 없고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내가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한 뒤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로 임용 공부 자체가 공부할 내용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뭐 공부했었지? 하는 그 목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단권화를 할 때 제가 복습을 완벽하게 하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교재 한 권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단권화를 잘 해놓고 복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 문제 내 단권화 책에 이쯤에 있었던 개념을 쓰면 되겠다라고 딱 시각화가 되거든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권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단권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과정별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이제 1월부터 7월까지는 수업 필기를 열심히 해놓으세요. 책을 막 예쁘게 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필기 많이 해놓고 또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당일에 집에 가기 전에 까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뭐 카페에 질문 올리면은 선생님이 잘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쭤봐도 이제 잘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수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필기를 남겨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수업 다음 날에 배운 내용을 진짜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근데 막 시간이 저는 수업 하나 복습하는데 막 6시간 넘게 걸리고 그랬었는데 6시간도 사실 적게 잡은 거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완벽하게 하려면 진짜 그 정도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때 팁은 좀 학원에서 미니 테스트 보잖아요. 아마 금요일 날 보실 텐데 그 미니 테스트를 만점 받는다는 목표로 복습을 한다면 좀 밀리지 않고 차곡차곡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4가지 색깔을 좀 사용을 해서 단권화에 적을 내용을 좀 이렇게 표시를 좀 정리를 좀 해놨었어요. 첫 번째로 노란 색깔은 좀 외워야 될 애들, 그리고 암기, 그 다음에 저 분홍 색깔은 오프닝, 그러니까 정승현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단어죠. 이제 어떤 문제의 접근법을 알려주는 키워드나 문장 같은 거를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해, 파란 색깔은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할 때 또는 공식을 이해할 때 필요한 원리나 증명 같은 거를 좀 필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선개념들 아니면은 자주 착각하는 그런 내용들,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암기의 경우, 노란색의 경우는 이렇게 책에다가 공식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무조건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외워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업 복습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닝. 이제 얘는 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 보면은 힌트들이 막 있어요. 막 단열, 뭐 반데르발스 기체, 뭐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저쪽에 봐도 뭐를 구하시오, 진폭을 구하시오. 막 이런 뭐를 구해야 되느냐,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힌트들에다가 오프닝, 그러니까 핑크 색깔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 얘네들은 좀 원리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증명 같은 거 있죠. 제가 이제 포스트잇에 적은 것처럼 증명 같은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5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좀 한 번 읽었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르네? 싶은 애들을 이렇게 표시를 또 해놨고요. 또 보면은 제가 뭐 중력만 표시하고 뭐 수직항력을 빼먹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적어놨고 또 저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도 다 필기를 문제 아래에다가 해놨죠. 그리고 뭐 기전력, 오답 포인트, 어떤 문제에서 유도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적어놨고요. 또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벡터를 구한다거나 벡터를 구하라고 했는데 크기를 구한다거나 했을 때 저렇게 표시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복습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단권화를 작성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목록까지 한글 파일에다가 다 타이핑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이렇게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30이었나? 30인가 60 바인더 이런 거 이제 문구점 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그 바인더에다가 이제 모는 종이나 아니면 그 줄로 된 노트 있죠. 그런 속지를 사서 끼운 다음에 단면에다가 적는 거예요. 왼쪽 면은 비워놓고 이렇게 오른쪽 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색깔별로 이렇게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해놓으시는 이 과정이 바로 단권화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이제 단권화, 개념 공부 시기 단권화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풀 공부를 하반기에 하실 때는 이 단권화를 좀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를 했는데 내가 이 개념을 좀 놓쳤다. 잘 모르네. 아니면은 이 문제는 이 개념이랑 관련된 문제구나. 아주 중요하다 싶은 애들은 좀 오리거나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문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서 이 단권화에 빈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른쪽 면만 채우라고 했으니까 왼쪽 면이 비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뭐 다 왼쪽 면이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오려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포스트잇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면에 있는 개념들이랑 왼쪽 면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단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얘네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놓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게 된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활용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가 초수여서 그런지 좀 푸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허둥지둥 했었는데 좀 돌아보고 나면은 기출 같은 경우에 좀 개념 공부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 공부 시기가 상반기 1월에서 7월이잖아요. 이때 좀 기출이 잘 안 풀리더라도 답지라도 보면서 좀 개념을 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에서 이런 개념을 묻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좀 다루지 않은, 그러니까 옛날 트렌드인 개념은 다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이제 단권화에 추가를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좀 시험에 나왔었던 거니까 좀 예의상 공부하자 약간 이런 목적에 있고요. 문풀 시기에는 정승현 선생님이 기출동형 강의를 해주세요. 그럼 기출동형 강의를 잘 따라가면서 관련된 기출을 그냥 다시 찾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기출을 푼 거를 인증하는 스터디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막판에는 이제 단권화만 보시는 거예요. 단권화에 정리해 놓은 애들만 보면서 약점을 보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을 막 N회독한다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풀이가 외워지거든요. 여러 번 풀면. 근데 그것은 임용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기에는 저는 두 가지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로 스터디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학원 그냥 수업을 따라갔어요. 근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교재가 이렇게 많이 쌓였잖아요. 1월부터 7월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 교재들을 기준으로 2명이서 이제 범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주 1회로 만나서 각자 뭐 6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랜덤으로 출제를 해와서 그거를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문제면 20분 정도를 줬고요. 그 다음 12문제면 60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좀 한 문제당 한 3, 4분 정도 될 수 있게 그래서 풀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이유를 나누고 서로 물어봐주는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가져야 할 마인드는 이미 했던 문제들이라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양심상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이 스터디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와 실력이 진짜 많이 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집에 가서는 내가 틀렸던 거나 좀 애매했던 것들 다시 풀어보고 그 파트에 단거나 또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다음 학원 수업은 뭐 그냥 같아요. 네, 그냥 수강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단권화에 또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좀 너무 지겹단 말이에요. 또 계속 또 이 순서대로 또 풀어야 돼? 이러니까 나중에는 특정 유형만 모아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단권화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저는 태블릿보다는 실제 그 시험장처럼 종이에다가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틀린 거 말고도 맞은 문제도 좀 보셔야 돼요. 네, 풀이도 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이 문제가 떠올랐어요.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풀이를 외우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말 임용에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 순간 이제 이 문제를 새롭게 푼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권화 할 때처럼 제가 뭐 문제풀이 공부할 때도 이렇게 색깔을 사용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단권화에 옮겨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져온 사진이고요. 네. 이제 과학교육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교육론은 1년 내내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 좀 과교론 덕분에 좀 고득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놓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1월에서 3월까지는 그 인강을 들었어요. 네, 김은경 선생님이 인강 들었고, 그 다음 4월에서 6월까지는 전화 인출을 했어요. 그냥 김은경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사람이랑 전화로 그냥 외우는 거, 같이 외우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4월에서 8월까지는 기출문제집 풀었고 9월에는 이제 단권화를 또 갑자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10월, 11월에는 또 전체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네, 과교론을 인출하는 스터디를 하실 때는 이제 뭐 저는 김은경 선생님을 들었지만 뭐 정승현 선생님도 과학교육론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강사 수업을 듣는 스터디원을 좀 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교재 목차대로 좀 분량대로 좀 진도를 나누세요. 그 다음에 인출 날짜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시간표 보시면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상 시간에 맞춰서 전화 인출을 하는 걸로 정했더니 늦잠을 자지 않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써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출하기 전날에 진도에 맞게 그냥 외우시고 질문지랑 모범답안 만드시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전화 인출하고 서로 질문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모범답안 보내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저는 4월, 5월, 6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가운데 사진은 질문지랑 모범답안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인출이라는 건 그냥 뭐 고인의 V 발견법, V도는 어떤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상대가 대답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상대가 다시 물어보고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출풀이도 인증 스터디를 했었어요. 네, 4월에서 8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강사를 들었던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면 좋습니다. 네, 저는 물리 전공이니까 이제 화생지 전공 중에 두세 명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진도표를 각자 작성을 했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똑같이 하면.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진도표를 쓰고 그 다음에 문제 푼 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넘기면서 인증을 해요. 촬영을 해서 걔를 밴드에 올리는 이런 방식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김은경 선생님 기준으로 기출문제집이 2권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거는 물화생지를 다 풀었어요. 네, 다 풀었고 그 이유는 뭐 화학에서 이런 개념이 나갔다. 그러면 물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다 풀었었고 이제 8월 달에는 그 레벨 2 두 번째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이때는 시간이 없어서 물리 파트만 풀었습니다. 네, 그 최소한 물리 파트라도 기출문제집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때는 정승현 선생님이 과교론 강의는 안 하셨고 기출문제집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승현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 답지의 전공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꼭 구매를 하시고 또 정승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풀고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처럼 굵은 펜으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핵심들, 또 내가 좀 놓친 개념들 같은 거를 이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필기를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는 단권화를 또 했습니다. 제가 단권화 괴물이라고 동기들한테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단권화를 했지만 얘는 조금 다른 사람의 자료를 공유받아서 수정하듯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실 때 기출에 나왔던 문장이랑 용어들 있잖아요. 그걸로 유심히 보세요. 특히 그 귀납이나 연역
그 과학의 방법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게 기출 문제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막 다르고 어렵거든요, 은근히. 막 엄청 헷갈리고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고 어떤 표현이 연역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처럼 좀 집착을 하셔서 많이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 정리 작업을 좀 하면서 얘를 반복했어요. 계속. 무한 반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과학교육론을 막판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평소에는 단거나 계속 보다가 이제 막판에는 문제 푸는 감각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풀었던 거 있죠. 걔네들을 펼쳐서 그 안 써봤던 형광펜, 눈에 띄는 형광펜이 있죠. 저는 그게 주황색이었거든요. 주황색 형광펜으로 그냥 마구 막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어디다 밑줄 쳤냐면 좀 물화생지 기출별로 좀 반복되는 그런 문장 패턴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키워드 위주로 좀 이렇게 밑줄 치면서 마지막 회독을 한 1.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육학이네요. 교육학은요, 뭐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1, 2, 3, 4월에는 이제 권지수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은 이제 또 단거나 하면서 이제 최대한 외워보려고 노력을 했고, 솔직히 이 시기에는 안 외워집니다. 정상이고요. 그리고 4월에서 8월까지 좀 열심히 외웠어요. 네. 저는 4월도 좀 빠른 것 같아요. 한 6, 7, 8월 정도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화 인출 같은 경우에는 과교론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 번 회독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했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이제 개요를 써보는 연습을 9월에 하고 10월, 11월에는 개요만 쓰는 게 아니라 풀로 답안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제가 단거나 괴물답게 단거나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목차를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학교 친구한테 그 권지수 선생님을 수강한 그 친구한테 인출 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받아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 카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채운 거죠. 그래서 채우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제가 영역별로 다 채웠어요. 교육 심리부터 해서 철학까지. 그래서 얘네를 다 프린트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단거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단면으로 했고요. 윗면에 빗면에 해당하는 그 또 문제 풀면서 또는 외우면서 내가 놓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네, 주로 아마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이 개념서에 이제 빠뜨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제가 정승현 선생님의 직강을 다니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인출 스터디를 3회독 정도 돌렸고요. 얘도 과교론 인출 스터디랑 똑같아요. 그냥 진도 정해놓고 오전에 월수금에 전화를 해서 뭐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역 장단점 3가지를 각각 3가지씩 말해봐 이러면은 이제 말하고 또 상대방이 또 물어봐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게 왜 전화 인출을 하냐면 손목으로 이제 쓰면서 하다 보면은 손목이 나가요. 근데 저도 중간에 갑자기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보호대를 차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쓰면서 외우기보다는 전화 인출을 반드시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를 9월부터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모의고사가 정말 교육학 공부에 좀 꽃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교육학 시험이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외우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려면 여러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낯선 유형이 나왔을 때도 내가 좀 핵심 위주로 이렇게 비벼 쓴다고 말을 하죠. 비벼 쓰는 그런 연습을 하려면 이제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금전적인 문제로 아마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개념 강의를 들었던 강사의 모의고사 이제 결제해서 구매하셔서 푸시고, 그 다음에 또 학원 다니다 보면은 무료로 모의고사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풀고, 아니면은 정승현 선생님의 통합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그때도 교육학 문제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고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신경 쓰실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 그냥 여러분의 좀 겁을 조금 덜어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실현 그리고 지도안 관련된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서랑 교육과정을 진짜 완벽하게 씹어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엔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랑 오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 종의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이랑 또 성취기준 해설, 그리고 유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수업 실현 공부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뒤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공부는 뭐냐면 스터디인데, 이제 역대 기출문제들 있죠. 수업 실현 기출문제들을 이제 물화생지 카페 같은 데 복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는 또 그런 기출 스타일로 자체 제작 문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문제를 다 만들어서 뭐 주 한 3회, 2, 3회씩 구상 시간을 갖고 실현을 그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주는 이런 스터디를 꼭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랑 교육과정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수업 실현 스터디 할 때 그 지도안은 도대체 어떻게 연습하냐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지도안은 저는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스터디에서 구상 시간을 가질 때 지도안처럼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약간 야간으로 쓰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험 공부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실험 경험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그리고 좀 약간 수행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좀 선배들이나 같이 준비하는 동기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답변해주는 분들도 손해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같이 성장하는 공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알려주면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관문은 교과서 실험이랑 이제 기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실험 준비물, 과정, 유의사항, 그리고 결과값들의 단위 있죠. 단위, 스케일 같은 거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승현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2차 실험 특강을 하셨거든요. 근데 2차 실험 특강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왜냐면 좀 정말 기본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빵판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 시간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그 실험 특강을 반드시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특강을 들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실험을 할 때 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실수를 시험장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준비물이 주어졌을 때 겁을 내면 안 돼요. 진짜 2차는 기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겁나도 일단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 갖추시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승현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실험 강의들 진짜 많거든요. 걔네들 좀 검색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면접 공부인데요. 저는 면접 레시피만 봤어요. 다른 교재들도 있는데 다 볼 시간이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레시피를 기반으로 3, 4인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이제 자기 언어로 인출하면서 좀 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실제 시험지처럼 구성한 다음에 면접을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네, 구상 시간도 가지시고요. 이 면접 공부의 팁은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면접 말투를 장착하셔야 돼요. 면접 말투가 뭐냐면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랑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스크림은 뭐 시원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어쩌고 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면접 때 절대 떨지 않고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책이랑 현안 공부인데요. 이게 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 있죠. 그때 시책을 기반으로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다 시책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유튜브에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뭐 서울이면은 서울 희망교실 이런 거 검색하면 그 홍보 영상이나 뭐 사례 영상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검색하셔서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교육계나 과학기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신문 기사도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올해는 뭐 다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아주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준비하고 가니까 딱 면접에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모르겠으면 출신 대학의 교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 합격 수기를 네, 가져왔는데, 내용이 조금 많고 해서 제가 말이 빨라졌는데 좀 동영상을 이제 멈춰 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공부하신 만큼의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